미국과 이란이 걸프 해역에서 나란히 무역 시위를 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6일에도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1800km 거리에 있는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미사일 낙하 지점은 아라비아해에 배치된 미국 항공모함에서 불과 160km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니미츠 항공모함은 애초 본토로 귀환하려 했으나 이란의 위협에 대비해 남겨둔 상태입니다. 이런 이란의 행동에 미국도 전략자산을 전개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미국 핵잠수함 조지아호가 이란 훈련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우연히 진입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은닉 가동하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이란의 미사일 훈련에 맞서 전략 폭격기까지 띄웠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를 두고 몇 달간 중동에서 수행한 5번째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폭격기와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총동원해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도 드론과 미사일, 헬기 등을 동원해 맞불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은 이스라엘과 중동 영내 미군 기지에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발사 준비 시간도 10분의 1로 줄어 배치 후 5분 내로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미사일 발사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간 잦은 오발 사고를 내왔다는 것입니다. 작년 1월 미국과의 긴장이 높아졌을 때도 우크라이나 민항기의 잘못 발사에 격추시킨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탑승자 176명 전원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훈련 도중 자국군함의 미사일을 발사해 19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냈습니다. 모형 표적을 설치한 후 자리를 뜨고 있었는데 표적 대신 맞은 것입니다. 미사일에 맞았던 함선은 불에 탄 채 이란 해군에 의해 인양됐습니다. 이란은 최첨단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 목표물 인식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타국 군함에 대한 오발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4일 호르무즈 해협으로 급파됐던 청해부대 최영함도 거세지는 이란의 무력 시위에 일단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일 주한 이란 대사가 청해부대 파견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었고 외교부 당국자도 불필요한 자극을 줄여 우호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란의 의도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한국에 동결된 자금으로 백신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고도 알려졌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과 영국산 백신 수입을 금지해 가능성이 멀어졌습니다. 이란은 현재도 하루 6,000명가량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률 또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4.3%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3월 안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자체 조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뿐 아니라 파스트르라는 이란산 백신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일 뜻밖의 뉴스까지 나왔는데 동결된 석유 대금으로 유엔 회비를 내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유엔 재무팀과도 협의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자금 이전을 할 수 있게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회비를 내지 않은 10개국을 대상으로 투표권 박탈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란이 내야 할 회비는 1625만 달러로 10개국 중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묶여있는 자금이 70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로 합의가 될 가능성은 적은 상태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또한 최근 2주 내로 한국 선박이 석방될 것이란 소문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한 재판을 진행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란 스스로가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에서는 현재 금융제재를 피해 비트코인 채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란은 비트코인을 채굴해 금융제재의 우회 통로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전력 사용에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석유 발전기를 풀로 돌리다 보니 스모그까지 극성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한 달 가까이 스모그가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에 이란 전력당국 대변인이 주민들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이란 서부에서는 불법 채굴기 6,000대가 압수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혁명수비대는 더욱 사면 초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설, 석유화학, 가스 등 주요 산업에 깊숙이 관여해 부를 축적해왔습니다.
해외에 묶여있는 대부분의 자금이 혁명 수비대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채굴로 돌파구를 찾으려던 시도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란이 기대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 또한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 핵과학자를 원격 제거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란과 대립관계에 있는 순위파 국가들의 연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란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초강수로 승부를 보려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20%로 올리고 금속 우라늄 제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금속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뿐 아니라 핵무기에도 쓰이는 물질입니다. 우라늄 20%를 농축하면 무기급 농도 90%를 달성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5년 진행한 이란 핵합의 때도 향후 15년간 금속 우라늄을 제조하지 않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은 16일 공동 성명을 내고 당장 멈출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무리수를 두면 둘수록 고립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한국 케미오를 풀어주고 정상적인 외교를 펼치길 바랍니다.